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없는 온라인 계약이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서 잘 진행됐던 것 같고요.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를 했느냐라는 것을 선생님이 점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시하는 연습 문제거든요. 연습 문제를 풀고 꼭 후기를 남겨주셔야 선생님이 참고를 합니다. 좋은 후기 먼저 보여드리면 아이고 좋아라. 문제에 있는 네 가지를 모두 풀고 있는데 4차시 얘기죠. 정말 강의만 잘 듣는다면 모두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기초를 잘 닦아보겠습니다. 빛이 나는 솔로. 이게 무슨 뜻인지 빛이 나는 솔로. 그거구만. 오케이. 아무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단원 이해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른 문제 더하는 거 어떻게 하죠? 다른 문제 더하는 거는 1차 시도 그렇고 4차 시도 그렇고 선생님이 수준별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제출 먼저 해주시고 제출하시고 재접속하시거나 링크를 다시 붙여 넣으시거나 하면은 다시 풀 수 있습니다. 푼 거 안 없어지고요. 제출하셨으면 저장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희망하기로는 1차 방정식까지는 나가고 싶으나 그거는 우리의 뭐랄까 온라인 계약과 그 오프라인 계약의 비중에 따라서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또 중간고사 일정도 변할 거기 때문에 미확정, 미정이다라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그 다음 교과서의 문제 풀 때 선생님처럼 풀이를 다 남겨야 하는 당연하죠. 풀이를 선생님처럼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유형의 문제도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쉽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좋은 신호죠. 여러분이 공부를 미리 해봤기 때문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라고 한 내용까지만 일단은 공적으로는 다루겠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게시판에 올리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게시판에 올려주든지 그건 생각해 볼게요. 보통은 그런 문제들은 학교 수업에서보다는 방과후에서 다루고 그리고 너무 유형이 좀 특이한 유형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학교 시험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의 학력 증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방과후에서 다뤄주는 내용이나 아니면 추가 자료를 제시했을 때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의견 감사해요. 사실은 요거 얘기해 주려고 이번 영상 만드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기하 분수 만들 때 수가 커서 힘들었네요. 그래요. 분모가 커서 힘들죠? 분모가 큰 경우 다루는 법 알려줄게요. 약분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기하 분수라는 의미 자체가 약분이 끝난 분수예요. 마지막 거 풀다가 눈에서 땀날 뻔했어요. 9,999분의 12,304, 12만 3,400. 요거는 약분이 끝났어요. 기하분수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분모로 나올 수 있는 소위 그 순환소수를 분모로 고칠 때 나올 수 있는 분모가 뭐냐면 9, 99, 999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90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900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990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양해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10이 곱해져 있는 애들이죠. 얘네는 그러니까 9, 99, 999에 10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10의 배수, 10의 배수나 2나 5의 배수 이런 것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짝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0이나 5로 끝나면 되는데 5로 끝나는 게 주류겠죠. 왜냐면 0으로 끝났으면 여러분 이미 약분을 해낼 테니까. 그러면 이제 분모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실제로 의미 있는 수들은 9, 99, 999를 따져보면 되는데 일단 9는 3의 제곱이죠. 3의 배수인지만 알면 돼요. 뭐가? 분자가. 그럼 약분이 되겠죠. 그럼 3의 배수가 판정하는 법을 알면 되는데 3의 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릿수, 각 자릿수의 합이 그것도 3의 배수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가 있었냐면 12 같은 경우 진짜 간단한 거 1 더하기 2는 3이죠. 3의 배수예요. 123 같은 경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으로서 3의 배수예요. 얘도 3의 배수죠.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의 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규칙이기도 하지만 9의 배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해요. 그래서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인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릿수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 3의 배수, 여기 3의 배수, 자릿수별로. 그러면 3의 배수 곱하기 다른 어떤 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3의 배수죠.
그 다음에 99라고 하면 3의 제곱 곱하기 11이라는 인수분해 바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고 999라고 하면 3의 제곱 곱하기 111이에요. 근데 111이라고 하는 것은 3의 배수라는 걸 방금 3의 배수 판정법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3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예요? 37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111은 은근 고등 과정까지 계속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게 소수가 아니라는 거, 3의 배수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9999 있겠죠. 9999는 3의 제곱 곱하기 1111이에요. 근데 이렇게 1111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자릿수별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릿수별로 해보니까 11의 배수임을 알겠죠.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11에 뭐 곱한 거였어요? 101 곱한 거예요. 이제 101은 소수예요. 101이 소수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101이 소수라는 것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3의 배수인가? 아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일 수 없다. 7의 배수인가? 따져봤더니 아니다. 그 뒤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소수가 11이거든요. 근데 11의 배수였다면 11 곱하기 11보다 작은 수의 곱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11의 제곱이 121이거든요. 그러니까 11보다 작은 수하고 곱해서 101이 나올 건데 그랬으면 앞에 소인수가 있었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루카스 판정법이라고 작년에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5자리. 얘가 좀 후덜덜한데 99,999.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11,111이에요. 그럼 이제 11,111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거거든요. 일단 11,11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뜯어보면 얘는 일단 1로 끝나죠. 그리고 5자리 숫자 만 정도 돼요. 그래서 1로 끝나는 두 개의 소인수를 찾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찾기는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대신 찾아주면 3 곱하기 41, 요거 소수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41 곱하기 271, 요것도 소수예요. 요거는 그냥 그런 줄 압시다. 마지막입니다. 6자리까지만 할게요. 그 이상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보세요. 999, 999, 요놈이다. 그러면 역시나 3의 제곱 곱하기 111, 111. 근데 쓰는 순간 요게 선생님 111, 111은 3의 배수입니다. 그렇지. 기특한 제자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시면 11의 배수인 것도 알아채실 수 있어야 돼요. 111의 배수인 것도 알아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쓸 거냐? 당연히 111이죠. 그래서 111의 배수기 때문에 3 곱하기 37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3의 제곱 곱하기 111 곱하기 뭐에다 곱한 거예요? 1001에다 곱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01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럼 3의 제곱, 세제곱 곱하기 37 곱하기 이제 1001만 쪼개면 돼요. 자, 1001, 요 녀석을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별다수 할 때 알려드렸어요. 1001은 외우셔야 되는데 7 곱하기 직접 나눠 설명을 해봅시다. 1001은 7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7일은 7, 그 다음에 7, 4, 28, 그죠? 그 다음에 7, 3, 21이에요. 143은 또 뭘로 쪼개지냐면 11과 13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1001은 7 곱하기 11 곱하기 13입니다. 요 마법의 키를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물론 요걸 맨날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라는 거죠. 그러면 3의 세제곱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 37이니까 이런 소인수를 가지는 분자라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중2의 방법. 참고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0의 6제곱 빼기 1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걸 10의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10의 세제곱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음을 배울 거예요. 근데 쟤를 10 더하기 1 곱하기 10의 제곱 빼기 10 더하기 1 곱하기 10 빼기 1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음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11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91이죠? 곱하기 9 곱하기 111이죠? 91은 7의 배수인 거 알고 있어요. 7 곱하기 13이에요. 그 다음에 111은 3 곱하기 37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웠으면 좀 비현실적인 기대지만 3의 세제곱 곱하기 놓치면 안 되죠.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 37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요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까지나 지금 얘기하는 건 수업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리는 거예요.
100에 x에 100을 곱하거나 10을 곱해서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당연히 아주 많이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것은 학원에서 좀 강조하고 문제집에도 많이 다루는 방식인데 근데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다르진 않아요. 뭐냐면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0.111부터 생각해 봅시다. 0.11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산했냐면 x는 0.111이고 10x는 1.111이었어요. 그래서 뺄셈을 했더니 9x는 1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x는 9분의 1이 나왔어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0.777을 예로 들어봐요. 0.777은 뭐냐면 사실은 9배 한 거죠. 그래서 x는 9분의 7이에요. 정리를 해본다면 뭐냐면 순환마디가 한 자리인 경우에는 순환마디 숫자 1개, 순환마디 숫자 1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9분의 얼마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마디가 중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겠죠. 그럼 여러 가지를 다뤄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2.333이에요.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9분의 3이에요. 되겠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중요한 점이 약분은 덧셈을 올려주기 전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 3은 6이니까 3분의 7이죠. 선생님이 왜 약분을 먼저 하라고 하냐면 덧셈을 하고 나서 약분이 바뀌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였으면 대분수였겠죠? 이렇게 1보다 큰 분수인 경우에는, 1보다 큰 유리수인 경우에는 걔를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의 표현과 대분수처럼 정수 부분을 따로 떼었을 때의 표현과 분모가 달라지지 않아요. 요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약분은 최대한 간단한 상태에서 미리 해주시면 그 다음은 걱정이 없어요. 뭐 2.333 같은 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거 해볼까요? 마이너스 2.333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건 약간 상상력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0.666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0.666이 0.333하고 더해서 딱 떨어지느냐. 뭐 일단 그렇다고 하세요. 마이너스 3 더하기 그러면 3분의 2예요. 약분 끝낸 거예요. 9분의 6을 약분한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뭐 3분의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당연한 거지만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일단 궁금할까 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0.033 이런 식으로 됐다 해봐요. 그럼 뭐 간단하죠. 0.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번 움직인 거니까 뭐가 된 거예요? 10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3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복합돼 있다 하면 어떨까요? 4.0 아니지 이렇게 해볼까? 4.1777 이런 식으로 됐다 해보자. 이러면 또 재밌죠. 4.1777처럼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는 일단 4 띌 거죠. 그 다음에 4.1을 띱시다. 4.1 띄고 0.777 0.0777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90분의 7이 되겠죠. 왜 90분의 7이 되는지 이제 이해되죠? 10분의 1 곱하기 9분의 7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자리 숫자가 순환마디의 숫자가 1개, 순환마디의 숫자가 1개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1이랑은 어떻게 통합을 하나요, 선생님? 10분의 41 더하기 90분의 7이에요.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직접 뺄셈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간단히 하자고 공식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뭐냐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41 빼기 아니지 410 빼기 어떻게 되냐 42를 하겠죠 계산이. 그러니까 900분의 410 빼기 4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뭐 이런 식일 거야. 900이 아니네요. 90이네요. 죄송해요. 90분의 410 빼기 4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라서 90분의 뭐 369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약분을 해보면 30분의 123 한 번 더 약분해 주니까 10분의 41 뭔가 이상하네? 선생님이 어디서 틀렸나봐요. 그치 뭐가 틀렸는지 알았다. 417 그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니까 할까? 417 빼기 41 하겠죠. 그래서 계산이 틀렸구나. 376 요거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 빼기 10이니까 90분의 376이겠죠. 짝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45분의 3의 배수 아닌 거 보시면 알죠. 45분의 얼마야? 188 됐습니다. 아유 괜히 귀찮은 거 있네. 자, 두 자리면 어떡해? 두 자리가 반복되는 거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0.1212 아니야 0.1313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0x 빼기 x로 놓을 거죠. 그죠? 그래서 100x 빼기 x는 결과가 뭐냐면 99라는 분모를 갖고 뺄셈을 해주면 13.1313일 거니까 얘는 소수점 위의 부분이 그대로 보존돼요. 99분의 13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두 자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숫자가 반복되는 순환소수의 경우에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처럼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몇 배를 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게 결국 편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이면 예를 들어서 뭐 4.1313 이런 거에는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4 더하기 99분의 13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기는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99 곱하기 4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 99 곱하기 4를 계산할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100 빼기 1로 고쳐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400 빼기 4니까 396처럼 계산할 수 있고 거기다가 13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409가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거냐라고 하면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특히 2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잔머리 굴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잔머리만 굴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많이 풀게 하지 않거든요. 그게 교육과정의 방향성이고 여러분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증 해결! 네, 이번 단원 피드백은 이렇게 끝낼게요. 혹시나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